여론tum탑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비 피해 없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우산을 작은 걸 쓰니까 그냥 비를 왕창 맞았어요. 그 피해라고 봅니까 그거를? 아니, 네, 우산을 큰 걸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을 산동네 달동네만 살아서요. 비 피해를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저지대에 계신 적이 없어가지고. 저지대에 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저지대 아닌데도 축대 이런 건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저희 집 아파트 뒤에가 바로 등산로인데 돌산이에요. 그래서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비가 좀 올 수 있으니까 모두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관련해서 직접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죄송한 마음이다. 사과 같은데 또 대통령실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사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대변인이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것이 뭐 이제 우리가 다른 의미의 뭐 정부의 뭐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성격과는 좀 다르게 희생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 수재 그렇죠. 대책에 대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분명하게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서를 달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과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랬더라면 더 분명했겠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했다 이 말씀 들리네요. 제가 한 2년 전 뭐 이때 그 뭐 장차관 아니면 고위공무원단 성급이상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으로 위기관리 대응 언론에 인터뷰하는 요령 이런 거를 강의를 했었어요. 1대1로. 그렇게 해서 뭐 장관님도 뭐 몇 번 만나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였냐면은 위기관리 대응의 이론칙이 뭐냐면은 위기 관리 대응으로 위기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금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대원칙입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토를 달지 마라.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이 이거 사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뒤에 계속 그럼 사과냐 아니냐 계속 물어보니까 사과 맞다. 이거가 지금 사과의 진정성을 완전히 훼손한 거예요. 혹시 이제 8월 15일이나 또 8월 17일 되면 취임 100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좀 강력한 사과나 뭐 하려고 좀 아껴두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하고 그때도 하면 되죠.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고압적으로 보이고 따지고 이를테면 전 정부보다 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습니까? 전 정부 탓하고 뭐 이런 것들이 태도의 문제에서 상당히 기인한 부분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홍보 라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왜 교체를 안 할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김준일 대표께서 해주는데 사과는 치알디니의 세계적인 심리 전문가입니다. 사과하는 법칙을 보면은 사과는 필요하다면 여러 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정치인들이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정치적 생명력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과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러면 더 꼬이면서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해야죠. 사과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주변의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굳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시민사회 수석은 시민사회 수석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아마 지금 말씀은 그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합니까? 이 부분?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그 부분. 라고 했는데 상황실 다운 곳에 대통령이 있어야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이 이렇게 수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밤을 새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진두지휘하고 관리하고 조금 쪽잠을 잘 수가 있겠죠. 네. 새벽 뭐 2시에서 한 2시 10분까지 쪽잠을 잘 수는 10분요, 있습니다. 딸랑? 네. 딸랑 10분이요? 아니 지금 사람이 실종이 되고 맨홀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눈을 붙이나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퇴근을 안 할 때도 있는 거죠. 왜 화를 내죠? 시민사회 수석이 국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빨리 의사소통을 누가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지금 김준일 대표는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한 스킬도 가지고 있잖아요. 기술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저는 최고의 전문가를 뽑았는데 아하. 왜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아마 수해 현장도 계속 오늘도 수해 현장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제까지 수해 현장 가서 민생 홍보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민생이 그만큼 또 지지가 심상치 않다고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KSOI 조사 보니까 부정평가가 70% 선을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명 중 7명 정도, 예. 7명 가깝다라고 최근까지 표현했는데 7명이 넘어요.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5일 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건 지금 서울 또 수도권 중부지역 집중 수재를 당한 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요건 포함 안 된 거라는 안 된 거죠. 겁니다. 네. 잘하고 있다가 27.5%, 잘 못하고 있다가 70.1%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이제 주에 이제 갤럽의 조사는 20%대 한 중반 정도, 25% 미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하지만 지금 최근 1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수재 대책 논란, 대응 논란 이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갤럽은 이제 24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갤럽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다 하는데 갤럽 조사 나오면 좀 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측이 할 수 그러니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화 면접의 특징이 그 무응답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ARS는 적거든요. 그래서 네. 갤럽이 24대 66이었어요. 지난 맞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게. 이 그러니까 조사가 김 대표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개요로 빨리 말씀드리기 예,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화수목 실시됐던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실시된 조사고 자세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김 대표님. 예, 무응답층이 10%포인트라는 거예요. 네. 근데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응답층이 뭐 2%, 3%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아직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순애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국정 기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관측들이 조금 나왔는데 이 수혜가 갑자기 터지고 대응 미숙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터지면서 10%대로 떨어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정도입니까? 100일 남았는데 이게 뭐 사면으로 이거 반전 카드가 되기도 힘들고 네. 뭘로 반전 카드를 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인적쇄신 뭐 인위적 인적쇄신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 빼면은 인적쇄신을 좀 크게 해서 눈에 딱 띄게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 같은데요. 예,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네. 소고기 파동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사퇴를 하고 네. 한 10%포인트 2주 사이에 반등을 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바뀐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10%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박민영 대변인을 청년 대변인으로 모셔가고 구색 갖추게 하고 이런 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태도를 튜닝할 수 있는 주변의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대통령을 감싸돌고 또 호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건 지지율이 좋을 때 이야기죠. 지지율이 60% 선을 넘어갈 때는 그런 이야기 해도 돼요. 네.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철규 의원이 여론조사 성향이 문제다. 그렇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했습니다. 예.
정말 지금 배정수 사장님 그거 듣고 상당히 화나셨던 것 같은데. 아니 화를 내는 것보다는 저는 이성적이에요. 화는 화요일 날 내는 게 화죠. 예. 자,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앙천대소 예. 네 사자성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제가 크게 앙천대소를 하고 싶어요. 웁니다. 왜? 여론조사 회사의 기관의 성향은 그럼 여론조사 회사 대표가 진보면은 그러면 여론조사 대표한테 물어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그럴 수 있겠지.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도 성향이 있겠죠. 예. 왜 없겠어요? 그럼 또 대표가 나와서 방송도 하고 또 저 사람 성향이 성향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사람인데요. 진보야 민주당 쪽이야. 우리 배 소장은 뭐 어디 쪽이야. 네. 갈팡질팡하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겠죠. 근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예리한 분석도 내놨어요. 당의 내분이다. 정답.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이다.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한테 물어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세 번째는 뭐냐면 예. 그렇게 궁금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굳이 대통령 지지율만 조사했으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정당 조사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죠. 정당 지지율까지 포함되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원래 그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지면 되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아니 정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인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위원장 상임위원회에 나와봐요. 그럼 물어보면 될 일이지 왜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을 따집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청년 대변인 아니고요. 박미영 대변인 지금 대통령실에서 직원으로 네? 하겠다 입장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왜요? 그러니까 직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직원을 직접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대외적으로 나오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봐야 될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 대변인이라고 나왔는데 잘 모르시겠지만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지금 부대변인들도 몇 명 있거든요. 네, 있어요. 보신 적 없죠. 대변인도 메시지 강인선 대변인도 잘 안 예, 보이기도 하고. 아니 동아일보 출신의 이재명 기자 뭐 또 이재명 그 부대변인. 야당 지금 당 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이름 동명이인도 있어요. 이재명 부대변인이라고. 네. 근데 메시지가 안 나오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외적으로 대언론 메시지를 박민영 대변인한테는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보 쪽에 이를테면 여기 뭐 했냐면은 59초 쇼츠 그거 대선 기간에 이거 기획했던 사람이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거든요. 예. 선대본에서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런 류의 어떤 것들 이거 최근에 이를테면은 그거 있었잖아요. 수해 현장 참사 현장 반지하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로 홍보 네. 사진 썼다고 논란이 있는데 그런 류의 실수들 뭐 백지 보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한다든지 뭐 빈 모니터 본다든지 이런 류의 실수는 조금 잦아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될 텐데 전반적으로 이게 그럼 확 바뀌었다. 이게 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좀 반신반의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제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하고 방송을 하면서 특히 그 사진이 아주 최악이다. 왜 그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미지 디렉터링 수준이 최저 수준이다라고 조금 혹평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쇼는 안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방침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식의 쇼도 능력이 있어야 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쇼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쇼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YTN 분이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기중 전 기자. 이기정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갔는데 이제 뭐 정치부장하고 이제 오랫동안 언론을 하신 분이긴 하는데 이 홍보 기획에 또 최적화된 분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에요. 또 김건희 여사하고의 또 뭐 어떤 관계가 있네. 뭐 장애인 그 뭐 협회가 아니라 그 뭐 행사와 같이 관련해서 행사를 같이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있느냐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사진 같은 거가 나갔을 때 밑에 실무진에서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사도 데스크가 있습니다. 기자가 기사 쓰면은 그거를 데스크가 바로 잡고 맞습니다. 감수성 있는 잘못된 표현들 발 빼고 그러거든요. 좀 데스크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럼 이분이 가서 잘 할 수 있느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글쎄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면은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좀 잡혔다고. 특히 MB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네. 지지율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크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바로 사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아주 불리하게 작동되는데 섣불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야 이렇게 내일입니다. 발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일이에요. 내일은 발표가 전 돼야 그런데도 됩니다. 더 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을 왜냐하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보면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지지율이 초급 상승 회복이 되느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면의 성격을 규정한다면은 경제와 건강입니다. 네. 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할 때도 건강을 상당히 부각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의 형 집행정지가 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형 집행정지 상태니까 당장 뭐 사면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높았더라면 결행을 했을 텐데 낮은 지지율이 사면 최종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 대표님 그때는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지지율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여론 자체는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동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대통합의 시그널이 갈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으로는 누구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고 누구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고 그러는데 네. 이게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를 뺀 거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경제에 집중하겠다. 지금 경제다. 예,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논란이 있지만은 복권을 시켜가지고 어떤 경영의 공백 이런 거를 메워주겠다 뭐 이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이걸로 반등은 어렵다. 반등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또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네. 되는데 비대위 지금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조혜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비대위 됐다 해가지고 자동 해임된 것도 아니다 이 대표 그런 등등의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13일 날 기자회견도 예견돼 있어요. 그럼요. 예고돼 있습니다. 예.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결국에는 수습 비대위인가 네. 아니면은 점입가경 첩첩산중 이런 상황이 되는가 후자 쪽이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나 또 이 점입가경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더 안 좋아진다 이 대표의 말이죠.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네. 결국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부터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반격 카드를 꺼내둘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법적인 대응, 네. 이 가처분 비대위 신청. 체제 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첫 번째 신문 기일이 다음 주예요. 이게 네. 가처분 신청은 우리 박지훈 진행자도 법조인이지만 이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바로 오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예.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시겠느냐 안 받아들이는 저는 근데 받아들여지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왜냐하면 상관없을 것이다.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당으로 달려가서 이 당원권 정지가 끝난다고 해서 못 옵니다. 대표가 되느냐? 예. 그것도 못해요. 당장 못 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또 안 받아들이시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그래 이준석 대표가 뭐 신청해봐야 어차피 안 되네 끝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두 번째는 이 여론입니다. 네. 결국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신인규 네. 전 부대변인도 부대변인, 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우호 세력이 결집이 돼 있거든요. 국바세라고 만들었어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죠. 예, 그러니까 국바세. 이들 청년 세대 또 수도권 호남 왜 호남의 호남을 공들이기 때문에 수도권 호남 무시 못해요. 네. 다음 또 우리 2024년 저 총선 때 보면 그럼 결국 여론의 이 이준석 대표로 또 결집돼 있는 이 동정 여론과 연민 여론은 이게 털어내지지가 않는다.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부활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도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이준석 대표도 예.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통령 나전 지지율이 여러 가지로 지금 당 상황까지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데 이준석 대표 관련되는 사안 법이든 여론이든
이제 시작이에요. 신당 창당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밝힌 건데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신당 창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지원 원장이 요즘 9단에서 8단으로 떨어지셨다. 뭐 요거까지 만약 실수를 하시면 7단까지 또 떨어질 수 근데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바람을 좀 많이 투영을 해서 평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 만날 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만날 거다. 근데 정치 9단에 걸고 얘기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안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약간이 꼭 들어갔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표현한 그렇죠. 거죠. 꼭 그런 이제 의지인데 신당 창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네. 신당 창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기반이 있거나 대통령 후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와가지고 지금 선거에 즈음해가지고 뭔가 뭐 소위 말해서 과실을 먹을 수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왜 국민의힘의 내용이 계속되느냐? 사람들이 비겁해서 그래요. 아 이건 무슨 말 처음 들어보는데 비겁하다. 비겁하다. 그러니까 네.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그리고 전면에 나서야 될 사람이 나서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다 뒤에서 막 구조정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예. 이게 누가 봐도 어쨌든 윤심이 작용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네. 사실과 관계없이.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책임을 지고 윤핵관에서 친윤계에서 맡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 뭐 무색무취 뭐 중립성 인물 뭐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그럼 전당대회 언제 할 것이냐, 임기는 또 몇 개월을 가져갈 것이냐, 누가 뭐 윤핵관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건 논란이 있잖아요. 네.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야죠 차라리.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실패했으면 물러나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책임론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재신임 투표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본인은 그냥 모르쇠로 꿋꿋하게 가는 거. 그러니까 아주 좀 죄송한 말인데 되게 비겁한 정치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겁해지지 맙시다. 그냥 전면에 나서고 책임질 거 지고 잘하고 못하면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거 내용 이거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아니 그 거의 김준일 대표께서 지금 정치 리더십을 다 정의 내리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대로 따라하면은 예. 되는데 비겁하지 마라. 그렇죠. 비겁하지 마라. 그런데 예. 현실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 또 민주당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지금 이번 주죠. 부울경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또 1차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가 돼요. 12일부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1, 2, 2위.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지금 뻔히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다 아는 상황인데 지금 어대명이 아니라. 자, 그럼 이 질문은 그냥 버리고 최고위원 얘기를 해보죠. 학대명 그러잖아요. 요새 알겠습니다. 학대명 그래서 예. 지금 뭐 YS까지 부활을 했어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고위원도 친명이 되겠죠. 아, 5명이니까 예. 최고위원 5명 중에서 3명만 돼도 대표까지 4명이니까 6명 중에 4명이 되잖아요. 그럼 친명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져갈 건 뭐냐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사실상 4명을 부활시켰다. 4명 얘기를 예, 해주시죠. 지금 예. 제가 수치는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조사 기호를 다 말씀드려야 돼서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최근에 영향력과 경쟁력이 높이 또 올라왔어요. 활활 부활했다. 유승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도 예. 다시 동정론 연민론을 타고서 활활 부활했다. 그다음에 지금 경쟁자를 보면은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의원까지도 지금 활활 부활했다.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수 성향의 전문가가 한 이야기인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조명받는 거 아니냐. 전 대통령까지. 아,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 낮으니까. 자,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수 쪽의 전문가가 아니 이게 지지율이 낮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재조명되네. 그러니까 이건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짧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는데 또 당헌 80조 개정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이게 경선의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박용진 의원하고 지금 날카롭게 붙고 있고 어제 네. 그래서 마녀 사냥 비슷한 취재, 마녀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이제 대전에서 방송 토론 중에서 이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옆으로 좀 불똥이 튀어서 당헌 80조 개정 쪽으로 확실히 이제 나오는 건데 전해철 의원이 SNS에 올렸거든요. 이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의 개혁 아니었다. 개혁을 후퇴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논리가 있는 게 80조 1항에는 기소만 되면은 직무가 그러니까 당직자 직무가 정지된다고 돼 있는데 네. 상황을 보면은 중앙당의 윤리심판원이 이게 정치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보완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 이재명 의원도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추진하는 거다. 나는 이거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민주당의 후퇴다.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못하고 정부가 못하니까 지금 반사이익으로 이렇게 가려면 하면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동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또 김준일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